자격증이나 다음 주에 배우시는 등록증은 일체 거래가 안 됩니다. 유상, 무상 불문하고 양도 대여할 수 있다면 다 틀렸어요. 기출문제 우리한테 꼬시는 말이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꼬신다는 말입니다. 그 나중에 특정,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으로, 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면 불필요하게 우리를 꼬시는 지문이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나중에 문제 기술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정리할 때 그때 보시도록 하고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의 상기 유의하실 표현이 있습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는 금지합니다 할 때 이 표현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뭐 하겠다? 중개물을 하겠다. 누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뒤에 끝이고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은 예외가 없다. 유상, 무상 불문하고 양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 양도 대여니까 반드시 자격이 취소되고 형벌이 얼마? 1-1. 요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어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갑이 공인중개사이다. 자격증은 갑 자격증이죠. 갑이 자격증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에게 공인중개사 갑 내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정은 공인중개사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에 해당해요. 양도 대여는 갑의 자격증을 을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자격증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을이 자격증이 여기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양도 대여한 갑이 공인중개사입니까? 양수 대여받은 을이 공인중개사입니까? 어쨌든 증은 남한테 넘어가 있어도 갑증이니까 양도 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니까 자격 취소가 나오겠죠? 형벌 1-1. 이 표현을 거의 시험에 매년 문다 보시면 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증은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다. 있고 내 성명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인지를 아셔야 돼. 이걸 아시면 우리한테 물을 게 이것밖에 없어요. 자격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더하기 형벌이 얼마? 1-1. 다음 시간에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붙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은 자기 상호도 있나 없나요?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뭐 하겠다? 중개물을 하겠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가진 사람이야? 등록증을 했으니까 다음 집에서 여기는 등록증 대여를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시작하고 중개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등록증 대여니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얼마? 1-1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되겠죠?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니까 뭐가 없고 자격 취소가 없다기 1차적. 형벌은 1-1 똑같아요. 최근에 전세 사기범들이 많다. 그래서 양도 대여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도 알선하는 것도 형벌은 얼마? 공이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 알선한 것은 형벌은 공이 1-1은 똑같죠? 자격 취소 대상은 누구? 양도 대여한 사람이 자격 취소.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사이다? 자격 취소 없다고 구분하시고. 여기에 관한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개보조원 배우셨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죠. 뭐는 할 수가 없고 중개무는 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 중개사무소에 있는 무자격자 하면 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갑이면 갑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면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갑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쳤다 나면 갑이 공인중개사이면서 등록했으니까 누가 되었다? 개업공인사 가계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누가? 을 자금을 투자하고 이뤄낸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여기까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갑이 무자격자 을 보존을 두고 올해 정을 따시면 실무 경험은 없다. 우리는 현장에서 무자격자로서 일을 해온 10년 정도 일을 한 이 사람은 동업계약해요. 예? 비용 털고 5대5로 나눕시다. 여기는 대여이다. 이 분배 약정은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다. 동업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대여가 아니에요. 핵심 단어는 방금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해야 대여 아니에요.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에도 대여이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분배 약정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여 행위가 아니고 이 분배 약정을 한 경우에도 동업계약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갑 자신이 직접 자기 사무소에서 개업공인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중개물을 누가 직접 하고 갑이 직접 하고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다. 대여이다. 키워드는 다른 사람이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때 그때 대여이지 동업계약만 했을 뿐이고 여전히 소장이 직접 일을 하고 보존이 무자격자라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대여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분배 약정을 한 경우 대여로 볼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무자격자 을이 거래를 성사시켜 무자격자인 보존이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했다. 그러면 무자격자가 뭐 했나요? 중개물을 수행해버렸죠. 중개물을 수행했으니까 이제 걸렸다. 이제 무자격자는 중개물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갑이 해야 할 중개물을 무자격자가 손님 모시고 가서 현장 안내하고 확인 설명 다 하고 계약서 썼다고. 중개물 수행했다는 말은 누가 해야 할 일을 개업공인에서 갑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물 한 것으로 취급해요. 그 나중에 실무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은 동업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보존에 써버리면 다 걸린다고. 한 건이어도 보존이 한 건이라도 계약서 써버리면 대여로 걸린다고. 대여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격증 날라가고 등록도 날라가고 형벌이 얼마? 1-1 학교 갔다 와야 돼. 그럼 무자격자는 정이 없잖아요. 대여 받은 자니까 날릴 정 없죠? 형벌만 1-1이야. 그 무자격자는 자기 정 날라갈 일이 없으니까 겁 없이 막 한다는 겁니다.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에서 갑이 자신의 도장은 찍어줬다고. 계약서는 누가 쓰고? 보존 을이 쓰고 개업공인에서 도장은 들어갔다. 계약서 형식만 보게 되면 누구 도장이 있어서? 개업공인에서 도장이 있어서 직접 누가 한 것처럼 개업공인에서 갑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다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갑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이다이다. 키워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뜨면 이 뒤에 개업공사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속지 마시고 끝에는 대여이다이다. 이익 분배 약정을 했을 뿐이다 뜨면 대여이다.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유사명칭 사용금지도 유사명칭은 공인중개사 쓰는 겁니까? 아닌 자가? 아닌 자가 사칭하겠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써도 걸리고 유사명칭을 써도 걸린다. 그러니까 계속 무자격자를 계속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에서 무자격자가 몇십 명 데리고 텔레마케팅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계약하게 만들잖아요. 전체 중개사하고 61% 이상은 누가 친다고? 중개보존이. 중개보존을 규제하는 조항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둘 수 있는 숫자 제한도 있다. 현장 안 날 때 고지도 해야 한다. 그게 계속 규제한다는 겁니다. 보존이 물건 따올 수 있나 없나요?
그 광고할 때 보존 넣으면 돼야 안 돼요? 계속 넣는다. 계속 보존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명칭을 써도 걸리고 유사 명칭을 써도 걸린다. 아닌 자 뜨면 다 형벌 얼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뜨면 무조건 제재는 1-1이야. 3-3에 틀린 지문이 있고 여기에 대한 판례가 뭐인가? 명함에 올해 정을 딴 공인중개사 갑 중개사무소 건물을 가지고 무자격자인 을이 남의 정을 걸고 계속 중개해왔다. 예를 들면 병에 자격증 등록증 걸고 중개하다가 병이 독립해서 나갔어요. 중개사무소 시설은 다 갖추고 있죠. 중개를 해왔으니까. 가게 주인은 누구? 을. 갑하고 누구 소개로 전화합니다 해서 올해 정을 딴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부동산 중개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게 정을 걸고 있는 사람이 독립해서 나가서 정이 필요합니다. 제 가게에 와보시면 중개사무소 시설은 다 돼 있다고. 갑 본인 정을 걸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와요. 실무 거의 경험은 없죠? 그러면 법적으로 누가 소장이고? 갑의 등록증 자격증 걸고 하니까 갑이 소장이죠? 이 사람은 중개보존이죠. 갑이 을한테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사장님이라 불러. 왜냐? 건물주는 누구니까? 이 사람이 명함을 봐왔다는 거야.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셨어요? 딸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셨어요? 고구마. 못 보셨어요? 고구마 키면 주렁주렁 달려있죠? 딸기 주렁주렁 달려있죠? 재산 정식 의미야. 이 부동산 이름입니다. 법이 체임망이에요, 이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놓고 누가 지금 명함 팔러 간 거예요? 뭘 무자격자가. 이쁘게 한자로 금박을 박아서 이렇게 대표라 넣어왔네. 대표, 이렇게 넣어왔어요, 이름을. 그러면 대표란 명칭은 공인중개사 명칭을 직접 쓴 것은 아니네. 어디에서 맡기가 지금 대답 못하는 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 증이라고 지금? 을이 명함을 판 거요. 을은 무자격자네. 대표라 넣어왔다고. 대표 홍길동이 넣어왔다고. 그럼 대표라 명칭은 공인중개사 직접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최소한. 라고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유사명칭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동업계약해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좀 남아있으니까 명함 파업계하고 을이 갈 때 뭐는 넣지 말라고. 대표란 넣지 마시라고. 그래서 보통 이사, 부장 이렇게 넣게 돼요. 아니, 나온 판례는 대표를 넣으면 안 돼요. 대표 넣으면 걸린다고. 걸리면 1-1이죠. 우리는 감독자 지에 있는 개업공인에서도 처벌받는다고. 여기 그거예요. 무자격자가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 넣을 사무소 명함에 대표 넣으면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 해당한다?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 됐죠? 여기 공인중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로 시험 제도니까 시험은 누가 시행합니까? 누가 시험을 못 봅니까? 자격증 누가 줍니까?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다. 판례가 이제 자격증 대여 판례에서 오늘 익히실 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누가 시작했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이고 다음 주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했다.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에 해당. 요거 두 가지가 시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정책 심의위원회까지 보고 마칩시다. 모의고사 보신 분은 용어 정의부터 해서 올 정책 심의위원회까지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뭐가 안 보여서 틀렸는가 한번 보시라고. 확인하시라고.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밑줄 하신 부분은 한번 읽고 다른 공부하시고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은 죽으라고 민법 하셔야지. 6월까지 민법을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1, 2차 동차 공부 처음 하시는데 6월까지 6월달 모의고사에서 1차 민법 70점, 개론 50점 나오면 2차까지 합격이 돼요.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 과목 아니? 점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목, 어려운 과목은 공법이고 등기법, 세법이죠. 중요한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지적법하고. 점수가
75.8점 내려면 미법이 돼 있어야 돼요. 미법 안 돼 있으면 70점까지 나와. 난 70점만 맞아도 된다 하시는 분은 뭐 문법 대충 하셔도 되고. 공법이 쉬운 사람이 간혹 있더라 보니까. 공법이 쉬워요. 중개사법이 쉬워. 보통은. 의외로 중개사법의 말꼬리 잡는 한 개 한 개 단어 탁탁 체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중개사법이 55점, 공법이 60점 맞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학원에 간혹 한 명씩 있어요.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일반적이진 않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기분 나빠서 공부를 못 하겠답니다. 뭐 이해는 하겠는데 말고 요 단어 한 개 이게 우리 과목, 단어 한 개 놓치면 틀리는 게 우리 과목이에요.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뭐라고 욕했어요? 점수 안 나오고 뭐라 해서 문제 더럽네. 문제 더럽다고 3월달에 보신 문제 놔두시고 8월달에 한번 풀어보시라고. 문제가 너무 좋네요. 자, 공인중개사에 관한 정책은 울산광역시에서만 수립하면 돼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규제돼야 되겠다. 예. 전국 나오면 누구? 국토부.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함정식 가는 거예요. 시도의 X, 둔다 X 이렇게 문제네. 둔다 그 말은 반드시 두어라 그 말이니까 틀렸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몇 가지? 심의사항에 포함된다 한 개씩 묻다가 빡센 문제가 2번 나왔다.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4가지다. 한 번 틀린 게 위원회 기능은 뭐예요? 위원회는 인허가 문제를 다룹니까? 인가내줄게, 허가내줄게 이게 위원회 기능입니까? 안건이 주어지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죠. 심의 의결이 되면 그게 이제 행정기관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인허가 문제는 여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기억납니까? 협회 감독기관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협회는 법인이다? 아니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꺼냈겠어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OX.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OX. 넣기시네. 그냥 툭 던져요. 빨리 쑥 방해하지 마시고. 협회는 사단법인도 법인이고 뭐 협회는 법인은 등기해야 한다.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다. 요식행위니까 법인 설립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정관. 발기 몇 명? 836창 120 이렇게 나중에 한번 해요. 그러면 정관 작성하고 창립청에 의결 거치고 감독관이 국토부 장관이죠. 인가 받습니까? 허가 받아요? 2개 중에 한 개 찍어요. 모르면 그냥 국토부 장관이 협회 설립 절차에서 등기해야 성립될 거 아니야. 법인이니까. 협회 허가 받습니까? 인가 받아요? 공인중개사법 인가는 이거 한 개밖에 없어. 국토부 장관 인가 받아 주사무소 소재에 등기하면 성립하죠. 인허가 문제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아니에요. 인허가 문제는 위원회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인허가 문제는 시군구 시도에서 국토부 장관 행정관청의 업무지 위원회 업무 관계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설립 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가는 협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위에 인허가 X 돼 있죠. 인가 등록돼 있죠. 인허가 문제는 행정관청의 업무지 위원회 업무가 아닙니다. 4가지입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요 4가지. 이 4가지 중에서 시험에 2번 이상 나왔던 것이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뜨면 4가지 모두를 심의한 때 시도지사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시험 시행 기간은 원칙 누구? 시도지사니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해서 한 개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때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이지 기출문제처럼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틀렸습니다. 심의사항은 몇 가지? 4가지. 인허가 문제는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4가지 중에서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나오면 뭐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 자리하고 국토부 장관 자리를 구분하시라 했죠. 위원장은 누가 되고 1차관이 되고
국토부 장관이 되고 하면 안 돼요. 위원장 1인 포함 제외 최소 몇 명?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는 부위원장 각각 한 명 두면 안 되고, 나중에 협회 공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 부위원장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이유는 여기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수 기구입니까? 필요하면 둘 수 있는 기구예요. 둘 수 있는 기구니까. 나중에 협회 공제 사업은 반드시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이렇게 나와요. 1차관이 되고 해야지. 최근 시험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되고 틀렸습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 자리가 나오는 것이, 위원장은 1차관인데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은 나오면 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 임명 위촉이 아니고 위원장은 1차관, 위원은 임명 위촉은 누가 하고? 국토부 장관. 위원을 해촉한다는 말도 나오면 누가? 국장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누가? 국장.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누가? 요거 빼고는 다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부위원장이 여기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시험에 2번, 3번 나왔던 게 2번 지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여기 부위원장이 있어요 없어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이렇게 나오거나, 호선이란 말은 앞면이 있다. 서로 추천해서 뽑아주는 건, 나는 이 사람 추천합니다. 호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호선이라는 말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요.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다? 없고, 호선 이런 말이 있다? 여기는 없어요. 누가 한다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나오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호선된 장 이렇게 하면 틀린다. 위원의 임기는 몇 년? 2년으로 한다. 여기는 필수기구다. 필수기구가 아니다. 필요하면 들을 수 있는 기구죠. 여기는 연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년 정해놓고, 필수기구이면 영속성, 계속성이 있으니까 한번 2년 하고 다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는 필요하면 둘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만 2년 정해놓고 있지, 연임 규정이 있다 없다? 연임 규정이 없어요. 그 나중에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둔다, 반드시 둬야 되기 때문에 2년은 똑같은데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 한 사람이 사직하고 나왔다. 그러면 새로 위촉된 위원은 2년이다. 남은 기간.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나오면 2년 하면 안 되고, 전임위원이 2년 중에서 1년 하고 1년 남기고 나왔다. 몇 년? 1년이지. 2년으로 하면 안 돼. 남은 기간. 심의위원회 운영은 개의할 때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의결할 때 얼마나 필요한 거, 이게 정족수란 말을 쓰는데, 개의한다. 회의를 열 때는 뭐의 과반수?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낸다. 예를 들면 전체가 10명이다. 지금 제적위원회 10명이다. 개의한다. 그 말은 회의를 연다. 그 말 아니야? 뭐의 과반수? 제적 과반수니까 제적이 10명이다. 몇 명? 반수는 2분의 1 개념이니까 10명이면 5명 이상 나오면 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 개념이니까 몇 명? 6명 이상 나와야 돼. 6명 나왔으면 개의가 됐죠. 의결합니다 할 때는 제적 과반수입니까? 출석 과반수입니까?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의결한다 할 때 기출문제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OX. 제적은 회의 열 때 제적. 의결한다 할 때 나온 사람 손 들고 싶지 할 거 아니에요? 출석 과반수. 회의 소집은 누가 한다고? 위원장이 통보해 줘야 되겠네. 회의 개최 며칠 전? 개칠 그렇게 한 거예요. 개최 7일 전까지 통보. 회의 소집할 때 통보를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위원장. 제척 사유가 시험에 잘 나와요. 제척된단 말은 정책심의위원회 갑위원이 있다. 위원이 안건이 주어지면 심의하러 들어가겠죠. 이 안건하고 인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다. 물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으면 공정한 심의가 돼요. 니는 처음부터 빠져라. 니는 빼겠다. 제척. 배제시키겠다. 들어오지 마라. 그것이 제척 사유입니다. 그러면 요 분위기를 인적 이해관계, 물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으면 빠져야 한다. 그걸 알고 보시면 안건
위원을 받아 들고 보니까 안건 당사자가 위원 본인이 안건 당사자야. 안건을 받아 들고 보니까 위원 본인이 안건 당사자. 지가 지를 심야로 들어간다 그 말 아니야. 되겠어요? 배우자 을이 있다. 친족 안 되겠죠. 느낌을 위원이나 배우자였던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었던 자거든. 혼인관계 종료 이혼했다 그 말이죠. 그래도 안면 바친다. 배제시키겠다고. 안건 당사자 되거나 현재 안건 당사자 A가 있다. A하고 위원 E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것도 이해관계 있나 없나요? 있대. 작년 시험 어떤 거 아닙니까?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현재 안건 당사자 A를 현재 대리하고 있다. 위원이 옛날에 대리한 적이 있다. 이었던 자, 친족이 안건 당사자이다. 위원의 친족이었던 자 그 말은 옛날처럼 그 말이죠. 이었던 자도 이해관계 있다 없다? 들어가지 말라고. 단독 문제 제일 잘하는 이겁니다.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정언한 경우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했다. 안건에 의해서 정언한 바가 있다.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했다. 그 말은 안건에 대해서 소속들이 다 알고 있다. 알고 들어가지 말라고 편드니까. 이렇게 3개 딱 떼어서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1개 딱 떼어서 나왔어요. 자문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2개 이상 열거되면 따로 쪼개서 읽으시라고. 안건에 대하여 정언한 경우 제척된다. 진술한 경우, 자문한 경우 이렇게 읽으시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겠죠?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빠져라 그 말이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빠지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가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불러내요. 너는 아예 나오지 마라. 해촉은 누가 한다고? 기피 신청이란 말은 제척이란 단어는 여기 제척입니다. 위원 본인이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었던 자가 관계 있으면 다 빠지라 그 말이고. 기피 신청이란 단어.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법무부에서 징계하겠다고 징계위원회 연다고. 징계위원회, 그것도 위원회죠. 그럼 징계 대상이 검찰총장 측에서 요구한 것이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위원은 친정부 위원이어서 나한테 불리한 심의할 것 같다. 이 사람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기피 신청이에요. 기피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위원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걸 뭘 한다? 기피 신청. 그 기피 신청을 위원회가 하니까 기피 신청 받은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해야 되겠죠.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그럼 의결이 되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니는 기피 신청이 되어서 기피 대상이 되니까 니는 들어오지 마라. 결정되었다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위원 본인, 안건 당사자가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기피 신청을 한다면 위원 본인이 방금 전에 제척 사유에 걸리면 스스로 뭐 해야 한다? 스스로 제척 사유에 걸리면 스스로 빠져야 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회피.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나면 당사자가. 회피해야 한다 나면 누가? 위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누가? 결론이 위원을 임명하기로 위촉한다. 누가? 국장.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위원장이에요. 됐죠? 교재 읽어보고 마칩시다. (2차만) 하시는 분은 1, 2차 동차 하시는 분은 민법을 빨리 안정시키게 제가 원장이라면 원장이 있을 때는 무조건 처음 공부하는 사람 무조건 민법 잡으시라 해요. 민법 잡고 오면 1차는 무조건 합격이야. 2차는 나중에 공법은 수업 들으시고 공법은 나올 만한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보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집어준다고 그거 하시고 중개사법 하시면 돼. 2차만 하시는 분은 조기에 뭘 안정시켜야 돼요? 중개사법, 지적법을 안정시켜놔야 돼. 공법은 양이 많고 등기법과 제법은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해결이 안 돼요.
지적법은 단기간에 딱 하면 점수가 오른다. 다른 과목이 상대적으로. 공법에 빠져 계시면 내년에 또 공부하자는 것이니까 요령껏 하시라고. 공법을 하지 마시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 80점 내놓고 지적법 12개, 10개 만쳐놓고 해보시라고. 재밌어요. 뭐 불안감이 없어. 이야기를 계속 헛이야기를 하네. 2차 과목에 120문제다. 공법, 중개사법, 공시제법 한 과목 아니야? 그러면 중개사법 32개 80점, 지적법 10개 정도 하면 42문제 맞췄죠? 예? 120개 중에서 72개 맞추면 60점이에요, 평균이. 예? 중개사법 40개 중에서 30개, 32개. 공간정보관리 지적법 있죠? 대장 배우시는 거. 9개, 10개 맞추면 40개 정도 맞춰 놓으시면 돼. 40개, 42개. 맞춰 놓으시면 72개 중에서 몇 개 맞추면 돼? 42개 맞춰 놨으면 30개 맞추면 돼. 공법 40개 남았잖아요. 등기법 12개, 세법 16개 남았잖아요. 68개 중에서 30개만 맞추면 돼. 30개, 32개. 전략은 이거요. 2차 전략은 이거야. 공법은 어지간하면 50점 나와요. 유정원 선생님 딱 줄여주는 그만큼 하시면 50점 나와요. 더 넓혀서 문제지. 등기법 안 되는 뒤에 어려운 것 막 파가지고 할 수 있는 8개, 9개를 놓쳐서 못 맞추죠. 세법은 어려운 거면 빼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소홀하지 마시고 이제 4월 달이니까 중개사법 오후에 복습 좀 하시라고. 기출문제 푸시고. 자, 40페이지 시험제도 원칙 누구요? 원칙 땡땡 시도의사 적으시고 시도의사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위원회 의결 X 적으시고 책에 밑줄 하시는 것보다 한번 적어보시라고. 40페이지 시험제도에서 시험 시행기관에서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땡땡 위원회 의결 X. 예외 누구요? 예외로 국장 적으시면 위원회 사전 의결 O 적으시고 그렇게 적으시고 넘기시면 돼. 밑에 하단에 응시자격 옆에 페이지 응시자격 제한 있죠? 맨 위에 응시자격 제한이란 말은 이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격 취득 X.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단 말이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없다? 이퀄 공인중개사 X. 그래 적을 줄 아시고 몇 사람? 2사람. 첫 번째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나면 숫자가 자격 취소 몇 년? 3년. 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그럼 다른 동네 가서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네. 며칠?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그죠?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더하기 중개보존 될 수 있나 없나요? 중개보존 X까지. 자격 취소 나면 3년 나오면 뒤에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1. 2.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에 통보. 3. 중개보존 될 수 없다. 그렇게. 두 번째 부정행위자는 시험은 무효이다. 언제부터? 5년간. 처분 동그라미. 셋째 줄 처분이 있은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한다. 그럼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네. 며칠 이내 통보. 셋째 줄 그때 지체 없이 통보. 더하기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 O 크게 적으시라고. 밑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뒤에 다만 동그라미. 다만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셔야 돼. 예외로 그 말이니까 원칙은 뭐? 1회 이상 시행한다. 원칙. 다만 그 말은 한 번도 안 볼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디 거쳐서? 위원회 의결 거쳐. 밑줄.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도 위원회 의결사항이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시험 방법은 됐고 넘기시고. 원서 접수할 때 소설에 낸다 안 낸다? 응시 원서는 서식이 있겠죠. 오늘 비우셨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각종 서식은 다 어디 승한다? 첫째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밑줄 응시원서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반환돼 있죠. 올해 나올 때였습니다. 수수료 납부한 사람이 시험은
보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시험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집안 사정이 있으면 납부한 전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반환 기준 있죠? 3번, 4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박스에서. 두 번째 박스에서 3번. 원서 접수 기간 내 밑줄. 원서 접수 기간 내이면 마감이 안 됐네. 전부 다 돌려받아요.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났죠?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이면 60%. 7일 경과했죠?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면 50%. 전부 60, 50을 구분하시고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시험 과목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박스 밑에 시험의 시행 공고 있죠. 이것도 나올 것도 아닌데 하도 안 나온 걸 내는 게 요즘 경향이면 이건 안 받겠지 하고 내는 게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는 이미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아시죠? 거기에 밑에 예정 공고인데 예정 공고란 말은 법이 없고 법대로 표현하면 둘째 줄 계략적인 사항 밑줄. 계략적인 사항은 매년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12월 30일에 틀린 지문. 그럼 계략적인 사항이 공고됐다면 여름에 한 번 더 공고해요. 시행 공고를 한다고. 시행 공고란 말을 안 쓰고 밑에 정식 공고 있죠? 정식 공고에서 둘째 줄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밑줄 필요한 사항. 계략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시라고.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아주 옛날에 60일 전이었는데 90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온다면 2번이 나올 거예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 그렇게 넘기시고 출제 채점, 출제위원 임명인축은 나중에 마지막에 9월달에 한번 보고 가시고 시험 합격자 공고는 다 아시죠? 꽈락 없이 평균 60점. 그 법에서는 옆에 보시라고. 법에서 보시 45페이지 메뉴에 있나요?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이 있죠? 상대평가 규정이 법에 있다는 겁니다. 35회 최소 선발 인원 15,000명 이렇게 공고한다는 겁니다. 그럼 1등에서 몇 등까지만? 15,000등까지. 15,000등이 평균 80점이야. 합격이죠. 평균 79점인데 15,001등이야. 합격이 불합격? 불합격이. 상대평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 선발 비율 응시자 대비 15% 이렇게 공고한다는 겁니다. 응시자 대비 15%까지만 뽑아주겠다고. 60점 넘어도 이게 상대평가 규정이 법에 있다는 겁니다. 시험 제도를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학원 선생님이 25년 됐는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학원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다고 뭐 에듀윌 뭐 이렇게 동영상 업체 있잖아요. 완전 망점이 망합니다. 이게 내부적 제 생각입니다. 협회하고 국토부하고 중개보수효율을 낮췄다고. 옛날에는 토지 상가임이 0.9% 이내 이렇게 했는데 0.7% 낮췄다는 겁니다. 그럼 협회는 누구 단체입니까? 소장단체입니다. 그러면 시험 제도를 어렵게 하든지 합격자를 적게 뽑아야 된 거지. 그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합격자를 많이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에? 뽑아줘가지고 그래도 자유영업이니까 능력되는 사람이 해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작년처럼 그렇게 역대급으로 두 번째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니까 시험 제도가 완전히 지금 시험 공부하는 사람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도 지금 먹고 사는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뭐, 국민이잖아요. 중개하는 사람이 식구들 지금 100만 넘어요. 중개하는 소장은 10몇만 명인데 지금 중개하고 있는 소장이 15만 개, 20만 개 되게. 가족이 3명, 4명인 것 같으면 80만, 100만 되잖아요. 그잖아요. 선생님들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원장 가족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모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또 공부하다가 정을 따고 협회 또 회원이 돼버리면 또 생존권 투장해가지고 발간해가지고 시험 제대로 없애라 하고 막 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중개보수효율을 낮출 때는 우리 생존권 아닙니까? 소장 입장에서 보면 0.9에서 0.7로 낮춰도 그냥 협의가 들어갔겠지. 아니면 지금까지 대모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임대차는 0.8이 최고인데 0.6으로 낮추고 이렇게. 그런 협의 이면에 뭐가 있었겠지. 요즘에 생각해보면 선생님들께 하는 얘기, 아 그때 뭐가 있었구나. 중개보수효율을 낮춰주는 반면에 있었구나. 올해 정 땁시다. 정 따고 상대평가 가가지고
상대평가 가면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미를 내가 이겨 밟고 내가 일러서야 되는 게 상대평가 아닙니까? 지금이야 절대평가니까 우리는 위아더 월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노트 좀 보여달라 해도 관계없어요. 노트 보여주고 이렇게. 상대평가 때 노트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상대평가 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절대평가 때 우리는 합격하고 나가야 돼. 상대평가 때는 불리해요. 뒤에 앉은 사람하고 옆에서 봐요. 봐점짜리. 선생님도 그만할 때 됐어요. 선생님도 그만할 때 됐고 부동산 일이 좀 많아지면 선생 할 리가 없는데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아요. 그 아파트 앉아있기는 머리가 다 빠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뭐 아파트 지금 거리가 잘 안 되니까 토지 쪽하고 하고 있는데 또 오전 수업 마치고 어디 갔다 와야 돼. 부동산 때문에. 그 부동산 일할 때 정 따고 연락합시다. 공동 중개 한번 합시다. 울산에 대표적으로 누가 울산 물건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 찾아주시고 연락해가지고. 자, 상대평가 규정이 있다 없다? 밑에 9번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시험 나옵니다. 자격증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지 국토부 장관 국장 X 적을 줄 아시고.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령 바로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몇 줄? 자격증은 서식이 있겠죠? 교부해야 한다 절차죠? 앞에 어디 있어가는 국토교통부령. 다시 둘째 줄 특광도 특별자치도지사 줄이면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동그라미 결정남이 얼마? 1개월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밑에 하단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어디 가서 한다고요? 시도지사 앞에 붙어야지. 셋째 줄에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맨 밑에 줄 자격증을 교부한 밑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무소 소재자면 안 돼요. 넘기시고. 정책심의위원회 소속은 어디요? 국토부.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심의사항 4가지 읽으시고. 박스 밑에 심의사항 4가지 중에서 맨 밑에 줄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뭐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심의한 때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다. 부위원장 X. 위원장 1명 위에 부위원장 X 포함 제외. 포함 동그라미 7명 이상 11명이네.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 위원장은 국장 X 2번에. 위원장은 국장이다. 국장 X 1차관이 되고. 둘째 줄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둘째 줄 뒤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호선된 자가 한다. 아니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합니다.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맨 밑에 줄 국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나오면 위원장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 X 적을 줄 아시고. 나중에 10월 달에 한번 보고 가실게. 옆에 위원회 위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쭉 나와 있죠.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임기는 몇 년? 2년. 여기는 연임 규정이 있다. 연임 X. 2년으로 하대까지만 있지 필수기구 아니니까 연임 규정은 없다. 3번 위원회 제척. 회피, 기피는 밑줄하시고. 제척 별표입니다. 제척된단 말은 인적, 물적 이해관계 있게 되면 빠져라 그 말이죠. 제척됩니다 해서 박스에 1호부터 4호까지 인적 관계에 있다, 물적 관계에 있다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 3호만 체크해서 읽으시라고. 낱개로 쪼개서요.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정언한 경우, 진술한 경우,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한 경우 낱개로 쪼개서 제척된다 그렇게 읽으시라고. 그 다음에 1, 2, 4호는 어떤 자도 제척된다. 그렇게. 박스 밑에 기피 신청은 누가 해요? 안건 당사자가 위원회에 찾아가서 공정한 심의가 안 됩니다.
거꾸로 나한테 불리한 심의할 것 같다. 이 위원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 뭐 tele보시면 재판부도 기피 신청한다. 나 이 판사 빼달라고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기피 신청입니다. 기피 신청은 어디 가서 했다? 심의위원회 찾아가서 빼달라고 신청했다고. 그럼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의결사항이다. 기피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도 의결사항 맞죠? 그 다음에 회피는 누가 해야 한다? 어디에 해당하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처음부터 빠져라는 사유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지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넘기시고, 해촉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면 해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국토부 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거 빼고는 다 위원장이다. 4번의 위원회 운영은 2번 체크하시고, 개의한다. 회의를 열 때는 뭐의 과반수? 제적 동그라미, 과반수, 과 동그라미. 끝에 의결한다 할 때는 뭐의 과반수? 출석 과반수. 3번 체크하시고, 회의 소집은 누가 해요? 위원장이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 밑줄, 긴급이면 언제까지? 전날까지. 나머지 5번, 6번, 7번, 8번은 나중에 10월 달에 한번 읽고 가시고, 그 다음 옆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있죠? 첫째 줄에 누구는? 공인중개사는 밑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그 다음 밑줄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까지. 누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물을 하게 했다. 다음에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위에 개업공인사 넣어보시고, 공인중개사 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키워드 중개물을 하게 했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물 하게 했다. 다음에 뭐 대여? 등록증 대여. 그렇게 구분해서 읽을 줄 아시고, 셋째 줄에 자격증 대여란 둘째 줄 있죠? 자격증 대여란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기만 하면 그게 대여예요.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대여.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관련 판례 별표하시고. 2번 공인중개사 위에 갑 적어보시고, 공인중개사 갑이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 밑줄 을 적어보시고, 무자격자가 누구예요? 중개보조원 을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 다시 무자격자 을 적어보시고, 둘째 줄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거기 키워드예요.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 써버리면 중개물 수행해버렸죠? 그럼 뭐로 취급한다고? 자격증 대여로 본대. 대여에 해당한다 돼 있죠? 3번 공인중개사 갑 적으시고, 밑에 3번에 공인중개사 갑이 무자격자 을 적으시고, 공인중개사 갑이 무자격자 을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갑 명의로 개설 등록 마친 사무소 나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 사무소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뭐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 대여이다. 거기까지 끊으시고, 둘째 줄 그때 공인중개사 갑이 자신이 그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의무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 중개 행위를 직접 했다. 누가? 갑이 직접 했다. 대여이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중개물을 수행토록 하지 않았다면 대여라 말할 수 없다. 2번하고 3번 판례를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밑에 위반시 제재를 우리한테 묻겠죠. 위반시 제재에서 1번 누구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 행위니까 자격증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뭐? 자격 취소 더하기 1-1. 1번, 2번 묻고 사시면 되겠죠? 양수 대여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니까 뭐는 없고. 양수 대여받은 자. 첫째 줄 양수 대여받아 나오면 공인중개사 X죠. 자격 취소 X 적을 줄 아시고. 최근에 추가된 게 양도 대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한다. 알선한 자 형벌이 얼마? 1-1.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유사명칭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 쓰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죠? 2번 판례까지만. 무자격자가 명함에 대표 넣었다. 대표. 무자격자 명함 대표 넣으면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나 유사명칭으로 보죠. 그러니까 대표만 넣어도 무자격자는 형벌이 얼마? 1-1. 거기까지. 다음 주에 이제 등록제도다. 등록은 누구를 표현하는 겁니까? 개업공사 대기한 절차를 다음 주에 배우신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